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노후 불안이라고 합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성인의 비율은 전체의 34.6%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3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당소시대에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아직 보험 가입을 하나도 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강의 시간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에서는 유익한 정보들 가득 준비해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어려움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3153-2662번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노후 걱정을 덜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지 이광희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꼭 살면서 가입해야 할 보험을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첫째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실손 의료비를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손도 실손이지만 저희가 3대 진단이라 그래서 첫째적으로 암,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좀 암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그 업계에서도 최초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유병자인데도 건강채로 가입하실 수 있는 그 보험을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단어가 좀 그런데 묻지 마라고 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5년 안에 암만 아니시면 돼요. 네, 지나시면 됩니다. 암 치료 받으시고 5년만 지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간경화, 에이즈만 아니면 돼요. 네, 이 조건만 아니시면 가입이 가능하신데, 지금 아마 증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내용을 보시면 뭐 전화로 가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대면으로 가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할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암보험은요, 할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을 표준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별표를 몇 개 드릴 거냐면 요거는 5개짜리예요. 왜냐? 예. 이런 보험이 없어요. 예, 비교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보험을 왜 꼭 가입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묻지마 암보험은요, 올해 보험에서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단기가 우리가 상품을 말하자면 세일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예, 특판입니다. 예, 특판 기간을 통해서 잠깐 우리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그 판매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보험을 봤을 때 보험이 많이 가입은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뭐 기존에 암이 있으시거나 보험이 있으시거나 또 추가적으로 뭔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2가지예요. 갱신형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고 비갱신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는 보험인데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이제 표준체로 가입하시니까 만약에 유병자로 가입하시면 우리 표준체에다 보험을 보통 40%를 붙여요. 40%를 인상을 해서 보험료를 판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보험을 우리가 묻지마 암보험이라고 해서 기회가 있으시면 좀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왜 안보험을 맨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위암 선고를 받고 그다음에 정말 건강하셨던 분도 갑자기 면역 체계가 떨어지니까 골수 백혈병 진단이 나왔었어요. 급성 골수 백혈병.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사실 그분만 정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암이라는 게 이제 나이를 가리지 않는 세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남성분하고 여성분을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는데, 제일 많이 이제 진단이 나오는 게 남성분들은 위, 대장, 그 다음에 전립선순이에요. 저희가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전립선은 재발도 많다고 하잖아요.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습관도 식습관이지만은 또 이런 환경 요인도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족력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가족력하고는 다르게 또 식습관도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운동 부족도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은요. 제일 많이 진단 나오는 게 갑상선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님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갑상선이 일반암에 들어있을까요? 예,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요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방송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소식도 빠르고요. 갑상선이 우리가 이제 유사암이라고 해요. 유사암을 일반암처럼 고액으로 주는 또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방암, 예,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위. 예, 우리 소화기 계통은요, 어떤지 아세요? 보험회사에서도 다 나와도요, 요런 거는 이제 별개로, 위하고 대장은 우리가 이제 소화기관 계통에는 보험을 잘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다 낳으셔도요. 사실 완치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위하고 대장, 여성분들 위하고 대장. 물론 이제 유방암이나 자궁암, 유방암도요. 요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예, 20대부터 진단이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 진단비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치료비예요. 진짜 치료비가 없어서 집을 팔거나 집을 팔아서 다 소비를 하더라도 치료비가 모자라서 포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제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진단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00원대거든요. 예, 이거 가입 안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정말 걱정이 돼서라도 좀 미리 준비하실 것 같거든요. 예.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은 치료비예요. 치료비인데, 우리 시청자님 정보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라에서 자기 부담금 5%만 한다더라.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사분들이 치료비를요, 어떻게 권해드는지 아세요? 건강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되는, 예, 예를 들어서 비급여라고 하죠. 우리가 나라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약물이라든가 치료에 대해서는 다 본인 부담금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다 나라에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암제 치료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많이 치료비가 든다고 하지만, 네, 치료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약물 치료비, 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 항암 많이 든다더라. 치료비 많이 든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정말 왔다 갔다 항암할 때 입원하지요? 그 다음에 간병인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집에서 요양하실 수도 있고, 교통비. 이런 것들이요, 돈이 은근히 정말 많이 들어가요. 하루에 보통 나가시면 그냥 병원비 빼고도 5, 6만 원이 그냥 소비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암 치료 기간은요, 1년 6개월을 잡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동안 생활을 못 하죠. 생활비 필요하죠. 거기다 치료비 들어가야 되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실손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치료를 다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통원이 우리가 최고로 많이 주는 일일 통원 의료비가 얼마일까요? 30만 원입니다. 그 30만 원에서 항암을 투여한다든가, 그 다음에 방사선을 투여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또 여러 가지 약제비, 예, 이런 것들은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셔서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항암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항암만 1년에 4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암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제 볼게요. 우리 제일 많이 지금 발생률이 제일 많다는 현재 지금 2015년 지금 건강보험 지금 관리공단에서 제가 뽑아온 거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어때요? 특히 대장, 위암, 전립선. 네, 이거예요. 위암, 대장, 전립선. 예, 요거 세 가지. 가장 많이 재발도 되고 제일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갑상선, 유방, 자궁암입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굉장히 많죠.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유방암 첫째 볼게요. 여성분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예, 재발이. 발생률도 많지만 재발률도 지금 그만큼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년 이내에 이렇게 거의 30% 정도가 늘었죠.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 이분도 지금 굉장히 횟수로 재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그만큼 치료도 잘 되고 있는데 재발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증가율을 제가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2017년 지금 작년 기준이죠. 네, 진료 환자 수. 예, 80%나 늘었습니다. 예, 115%나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성분들이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도 미리미리 검진을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검진을 하시다가 암을 발견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꾸준히 추적 관찰이라고 하잖아요. 추적 관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리고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피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위, 대장. 예. 이 요소가요,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예. 남성분들은 또 음주.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습관 있죠. 예. 흡연. 근데 우리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쵸? 피부로 정말 내가 와닿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예. 근데 정말 한 살이라도 건강하실 때, 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한 살이라도 건강할 때. 예, 가입이든 건강이든 챙기는 건데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지금 우측대장, 좌측대장, 우리 가장 많이 우리 직장암, 예, 많이 발견되는 게 직장암이에요. 예, 보통 우리 여성분들, 변비, 남성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변비가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거의 60% 이상이에요. 말을 안 해서 뿐인 거죠. 치질을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얼마나? 70% 이상이에요. 예. 저희 또 고객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분도 사실 굉장히 입이 짧으세요. 그런데 이제 변비와 이제 소화불량이 이제 반복되시는 분이었는데 40대 초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대장암이 진단이 나오셔서 이게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기술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의학기술이 얼마나 늘었냐면 사실 정말 로봇 기술로 해가지고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정말 고스란히 그 부위만 치료를 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각 병원에서 시행하는 지금 어떤 우리 의학기술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퍼나이프. 네, 1회 수술비가 2천만 원이에요. 이런 거는 보통 유방암. 예, 유방암 걸리신 분들이 많이 치료받으시고, 췌장암, 간암, 요런 수술을 하는데 가장 최적입니다. 그리고 마모톰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로봇 수술. 예, 그 다음에 토모테라피, 사이버나이프.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방사선 치료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가장 많이 또 드는 게, 물론 지금 말씀드렸듯 의학기술이 늘었다고 해서, 물론 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나 그냥 건강보험 받겠다. 근데 의사분들이 보통 많이 권해주세요. 예, 이 치료라든가 이 약물을 쓰면 예, 예후가 굉장히 좋고 예, 치료도 빨리 되고 예, 회복 기간이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때요? 예, 마음이 일단 본능이 이제 이성보다는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 어때요? 지금 이거 말고도 약이 굉장히 많아요. 예, 치료에 대한 약물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해요.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 또 그 사람 증상에 따라 다 치료 방법이 다르거든요. 유방암 치료비가 보통 지금 한 달에 400만 원인데요.
보통 약을 우리가 몇 년을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치료비로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암 진단비 1,000만 원이면은 2달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약물이라든가 아까 의학 기술은요, 실손에서도 입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이거 다 통원이에요. 약물은 이게 우리가 약제비를 처방을 받는 것은 실손에서 되지 않습니다. 입원해서 요즘엔 안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자비 부담을 해야 된다. 예, 뭐 폐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백혈병, 뭐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장, 직장, 폐암, 이것도 한 달 약값이 500이에요. 500. 그만큼 또 치료가 잘 돼서 이 대표적인 약은 많이들 쓰고 있다라는 지금 대표적인 약물 치료예요. 네. 제가 지금 암을 묻지마 암보험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암이 사실 정말 보험료 자체로는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이 그냥 건강채로 가입하시는 분은 요거보다 조금 더 싸게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저렴하게. 그렇지만 이거는 가리지 않아요. 누가 됐든지. 그리고 특히 뭐 비형간염 있으신 분들, 뭐 이런 애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가입도 안 되고 건강채도 가입 안 되는 이런 분들은 10대부터, 이거는 이제 0세부터 가입이기 때문에 예, 애기도 가입할 수 있어요. 예, 애기도 태어나서 뭐 우리 단백뇨 많이 나오는 애들은 일단 일반으로 가입이 안 되거든요. 건강채로.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비갱신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최대 30년 납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00세까지도 가입 가능하신데요. 저는 100세까지보다는 90세까지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 1,000만 원인데 이분은 지금 45세 비갱신이거든요. 갱신으로 하시면 얼마일까요? 예. 갱신을 하시면 7,000원이에요. 예, 일단 한번 볼게요. 비갱신을 하시면 15,000원. 지금 암진단비와 유사암과 항암방사선, 암수술비, 재진단암은요,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암진단비만 좀 많이 가입하겠다. 그러면 최고 3,000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연령별로 좀 제한이 돼 있어요. 50세가 넘으시면 2,000만 원까지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회사가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도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어느 회사가 어떻게 잠깐 팔고 이런 거를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스팟으로 이렇게 집어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막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머, 이런 보험이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왜 이런 보험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조건이 없잖아요. 암 5년 지나면 되시고, 간경 아니시면 되고, 에이즈 아니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조건이 좋으신 보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진단암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암이 이제 진단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여기다가 넣었냐면, 해도 괜찮으세요. 왜냐면 이게 보험이 만약에 암이 이제 진단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납입을 회사에서 이제 안 내게, 보험을 이제, 물론 진단비가 빠지기 때문에 다른 보장은 남아있지만 이 암 보장은 빠져요. 왜? 1회 지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급하고 나서 재진단암이라든가 항암이 남아있잖아요. 암수술비. 그러면 이 세 가지 특약은 내가 90세까지 계속해서 받으시는 건데 장점이 뭐예요? 보험료 안 내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신 내줍니다. 대신에 보장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90세까지. 재진단암 어때요? 암 진단 받으시면 암 계속 남아있을 거잖아요. 치료가 안 끝나면. 그러면 지속도 줘요. 지속.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속. 네. 그 다음에 다른 데 암이 전이가 됐다. 그럼 전이. 유방이라든가 이런 직장암은요, 전이도 굉장히 빨라요. 특히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가 됐는데, 나으셨어요. 예, 나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다른 데 암이 또 생겼어요. 예. 나았다고 보험료 또 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보험은 어차피 회사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험료를 안 내는 것 뿐이지. 그러면 재발하거나 또 다른 데 전이 됐거나 다른 데 암이 또 생겼거나 그랬을 때마다 1년마다
매달은 아니지만 1년마다 계속해서 지급을 합니다. 언제까지? 90세까지. 그런데 얘는 갱신밖에 없어요. 비갱신은 너무 보험료가 좀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갱신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암진단비 25년 납에 얘 이제 뭐 100세까지라고 갱신이 돼 있어요. 왜냐면 90세까지 갱신이라는 표가 없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예, 25년 후에 보험료가 올라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보험이 많아. 암보험이 많은데 좀 추가적으로 좀 저렴하게 가입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5년 갱신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분이 45세인데요. 52세 분 남자분 거 하니까 여성분들은 좀 보험료가 저렴해요. 근데 항상 저희가 지금 사실 제가 예시로 여성분 걸 드리면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게 더 책정이 돼서 소비자들한테 맛보여주긴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정당당하게. 예, 남성분들이 보험료가 좀 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입하시는 건 조건 없이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저렴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남성분 거 갖고 온 거예요. 52세 남성분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암 1,000만 원에 12,000원 안 되세요. 한 11,00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산출해 보니까. 그래서 2,000까지 가입 가능하시니까 보험료 정말 부담 없으시잖아요. 누가 사실 2,0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아요.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사실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이렇게 비싼 보험을 유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좀 부담 없이 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고 대신에 이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잖아요. 특히 또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매달 주면 너무 좋겠지만 1년에 1,000만 원이 어디예요. 그쵸? 근데 이걸 계속해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암에 대한 물론 치료에 대한 걱정은 있겠지만 뭐 치료비에 대한 거는 좀 부담을 좀 더시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네. 근데 암보험을 설명하다 왜 갑자기 뇌혈관 허혈성 가지고 왔느냐. 예, 연관성이 있어요. 예,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암이 이제 진단이 나서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항암이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뭐 고지혈증이 있으시다거나 고혈압이 있으시다거나 다 있으세요. 물론 어린이들 빼고요. 그런 분들이 암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병을 같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올 확률이 거의 100%예요. 예, 이거는 그 약물을 쓰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안 갖고 왔는데요. 그거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100%인데요, 100%. 예. 특히 어떤 질환? 뇌질환, 허혈성, 그 다음에 뇌졸중. 예.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은 진단받기 굉장히 쉬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어떤 뭐 상세불명의 뭐라 그래요? 우리 뭐 협심증. 예. 그다음에 뇌혈관. 우리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이거 상세불명의 그런 거예요. 애매해. 뭐 진단은 내릴 수는 없지만 어떤 진단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하셔도 되고 허혈성 진단비로 가입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보험료가 비싸면 어때요? 우리 가입하고 싶어도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특약들을 아주 소액의 수술비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보장은 굉장히 크게 넓게 받으셔요. 어떤 거냐면 네, 어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질병 수술비라 그래요. 질병 수술비. 네, 이 수술비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에서는 1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손해보험 쪽을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손해보험 쪽은 보통 30만 원부터 시작해요. 예. 그런데 가장 흔히 우리 진단받는 게 백내장이거든요. 백내장. 그다음에 뭐 디스크? 그다음에 뭐 충수염? 충수염 뭐냐면 맹장 수술 있죠. 뭐 평생 한 번은 꼭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30만 원에다가 플러스 얼마냐? 보통 40만 원 정도는 붙어요. 그러면은 최소 수술비가 7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수술부터 정말 제일 많이 우리 수술하시는 게 무릎 관절. 그다음에
허혈성, 예, 협심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뇌혈관. 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기초적으로 우리 협심증. 그 다음에 상세불명의 뇌혈관. 예, 후유증. 예,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 질병 수술비는 70이라고 하지만 최고 얼마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냐면 유병자 플랜으로 하시면 만약에 어떤 진단이 있으신 분들은 유병자 플랜으로 하시면 최고 400만 원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난 건강체다. 예, 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그럼 최고 3천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좀 이제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수술비는 반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일평생. 예, 받고 또 받고 그 다음에 수술할 때마다 받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백내장 같은 경우 눈이 양쪽이잖아요. 그럼 한쪽씩 따로따로 하시면 같이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시면 한 번밖에 안 나오세요. 이제 그런 것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오늘은 이게 질병 후유장애는 평생 저는 그래. 요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 실손처럼 반복해서 받는 이게 진단비예요.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진단비 받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쳐서 후유장애가 올 확률보다는 네,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장애. 내 몸에 남아있는 장애라고 하는데요. 첫째 뭐 생각해 볼까요? 예. 첫째 디스크 몸에 남아있잖아요. 예, 디스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최고 10%까지를 보는데요. 내 몸에 10%가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면 내가 가입한 그 금액에서 10%를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주냐? 진단후 보장해주고 지금은 이제 암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후유장애를 드리는 거예요. 암은 보통 우리가 절개하거나 수술하신 보통 50% 후유장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반복해서 받아요. 예, 내가 허리 받았다 그래서 암 못 받는 게 아니고요. 허리도 받고 암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질병으로 예, 각각 받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같은 질병으로 또 이제 만약에 디스크가 10%인데 좀 더 진행이 돼서 조금 더 악화가 됐어요. 그러면 20%로 만약에 심한 디스크가 되신다면 관절도 마찬가지세요. 예,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후유장애 발생했다. 그러면은 얘는 합산해서 또 줍니다. 예, 또 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추가 보장이라는 거죠. 네.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이 후유장애가 도대체 어떤 보장으로 어떻게 해당이 되냐. 네, 정말 평생에 건강하실 때 가입하셔야 돼요. 이건 아프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세요. 디스크는 가입 가능하십니다. 부담보로. 그렇지만 요거는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하셔서 일평생 보장을 반복해서 진단비로 정액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볼까요? 치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개 이상 상실하죠. 예, 나이가 들면 치아가 뭐 임플란트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결손을 5%를 봅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의 5%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5%다. 아니면 뭐 1,000만 원에 5%다. 아니면 5천만 원에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큰 질병으로 봤을 때는 암이에요. 예, 우리 절제할 때요 50%를 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난 1억 가입했다. 예를 들어서 1억까지는 가입이 안 되지만 1억까지 가입했다. 그럼 5천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암이 발생을 해서 점점 몸이 안 좋아서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이게 뚜렷한 치매 같은 경우는 60%를 주지만 가장 CDR 척도가 낮은 이전부터 드린다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스라든가 예, 보통 치매보험에서 드리지 않는 네, 그런 진단비를 드리는 거예요. 정액으로 무조건. 예, 암 받았죠? 치매 받았죠?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릎이 관절이 안 좋으세요. 예, 무릎 어떡할까요? 네, 인공관절 하셨어요? 그럼 20%. 예, 가입 금액이 20%. 예, 1억에 20%는 2천만 원이죠. 한쪽당. 예, 그렇게 지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받고 또 받는 진단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살면서 건강하실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정말 필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실손 의료비도 중요하지만 3대 진단비
예,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이렇게만 갖고 계시면 일평생 그래도 노후까지도 좀 어느 정도 고액으로 치료가 되는 아주 작은 치료비부터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꼭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말씀드리는 거 간편함, 예, 묻지마 안보험, 예, 그거는 꼭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그 회사에서 특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광희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100세의 장수 시대라고 하죠. 오늘은 노후 대비에 꼭 필요한 보험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보험 관리, 보험 준비 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오늘 강의 내용 토대로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저희 보험 플랜 129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보험 상담 시간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 전화 문자를 통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를 통한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한 지 한 3년차 됐는데요. 예. 네, 그래서 엄마가 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예. 저한테 주시면서 이제 불입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그걸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했더니, 예.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엄마 지인분을 통해서 보험을 드셨는데 이 보험만 갖고 있으면 이제 다른 거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이제 다른 보험이 필요가 없는지 예, 궁금해서 네, 연락 주신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전화 네. 잘 주셨고요. 올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1이에요. 올해 31 되셨고요. 자, 네. 혹시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것 있으실까요? 뭐 우려되는 부분이라던가. 예.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진욱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신 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해 31살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1년도에 알리안츠 생명, 현재 ABL 생명에서 우리가족 안심 통합보험을 80세 만기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총 보험료는 77,800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보죠.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보험을 제가 이제는 가져가게 되는데요. 직장 생활한 지는 3년 됐는데 작년에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이 보험만으로 충분한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강진옥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계약자가 엄마로 돼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랬어요. 엄마로 계약자가 되어 있으면 내 통장에도 돈이 나가고 있어도 소득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어머니하고 같이, 왜냐면 계약자 변경을 서류로 하려고 그러면 인감증명 떼어라,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어머님 모시고 손 붙잡고 보험사를 찾아가면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빨리 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증권을 이제 미리 주셔서 쭉 봤는데, 자, 이게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은 지금 보장이, 종신보험은 우리가 종신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나도 한 100세까지 또 오래 받을 수 있나 생각하시는데, 사망보험금만 종신이에요. 그래서 보장은 80세로 끝나는데, 지금 31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요건 너무 80세로 끝나기 너무 짧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지금 저희 부모님들도 90이 다 부고장을 제가 봤거든요. 그럼 아직 30이면 100세까지는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77,880원을 내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보장이, 뭐가 있냐면, 일반암 진단비가 2,000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3년 갱신형이고요. 그 다음에 입원비가 원래 비싸요. 질병이나 상해나 이렇게 입원비가 비싼데 암 입원비,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가 다 3년 갱신형으로 돼 있고 나이가 아직 이제 31살이라서 굉장히 저렴하니까 인상을 그렇게 피부로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돈을 이건 계속 내야 되는 거고 그때는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여기 지금 20년 납이라고 하셨지만 종신보험만 20년 납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3년 갱신형은 계속해서 80세까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나이도 지금 젊은데 뇌출혈로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 설명하신 뇌혈관 질환도 아니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아닌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전화 너무나 잘 주시고 빨리 서두르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31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보험 나이로는 30세가 돼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는 뭐냐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소하시죠? 네. 네, 어린이라고 하니. 어른 거로만 듣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되는데 그러면 일반 어른보다 어린이 보험, 저해지 보험이 나와 있는데 이쪽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또 질병 후유장애 이런 것들이 아주 저렴하게 한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30세가 딱 마지노선인데 30세 이내에 가입하셔서 요거 한도를 좀 늘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녀보험을 어머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아빠나 어머님들이 아는 지인한테 가입을 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면 지금 돈은 내고 있었는데 내가 보장을 정말 받을 때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대신 여기에는 종합 입원비하고 통원비 실손은 이게 옛날 거 3년 갱신형이지만 그래도 지금 도수와 MRI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유지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좀 줄이려면 지금 보험료가 77,800원이지만 이게 5만 원돈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사망이에요. 일반 사망. 이게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보장을 받고 싶으셨지 사망보험금을 갖고 싶은 건 아니죠. 네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요 사망보험금을 최대로 줄이면서 실손보험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갱신형으로 돼 있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하시면 자, 보험료가 줄어요. 한 5만 6천 원, 5만 원, 5천 원 정도 내려 줄어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어린이 보험을 제가 두 개의 회사로 쪼개놨어요. 4만 5천 원과 3만 5천 원, 한 7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딱 30세라는 나이에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의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요거를 1,000만 원씩 넣고 그다음에 수술비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이강희 전문가께서 방송하신 질병 후유장애 요것도 지금 90세 만기로 가입을 꼭 하시고 또 하나는 재진단, 암진단비 지금 나이가 너무 젊거든요.
그러면 암이 걸려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돼요. 근데 암도 감기처럼 완치됐다고 해서 나는 다시는 안 걸리는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이미 앞에 암 진단 경력이 있으면 실제로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재진단, 암진단비도 같이 추가로 가져가시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질병 후유장애, 뇌혈관 허혈성, 그 다음에 아직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젊기 때문에 그 40대 질병 수술비, 50대 13대 질병 수술비가 500만 원, 34대 질병 수술비도 500만 원까지 이렇게 많은 걸 들어가는데 진단비가 다소 부족한 거를 수술비로 보강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30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35,000원, 45,000원. 근데 56,000원으로 좀 뚫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한 14만 원 정도 늘었어요. 혹시 보험료 부담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요렇게만 가입을 하시면 더 이상 추가적인 보험은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요 말고 다른 돈은 이제 노후준비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가 얘기한 뇌혈관, 허혈성, 암, 재진단, 그 다음에 요런 수술비, 각종 수술비를 다 보강하시는데도 추가 비용은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예,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궁금한 건 없고요. 일단은 제가 그거를 믿고 있었는데, 예. 상담 받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어 하셨는데요. 계약자 변경부터 하셔서 소득 공제 받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뭐 실손 좋으니까 유지하시고 좀 만기가 짧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어린이 보험 지금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유리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로 보내주신 궁금증도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300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30대 회사원인데요. 현재 갑상선 수술을 하고 약을 복용 중인데 암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그리고 갑상선은 보상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정확히 언제 수술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약 복용 중이시라고 하네요. 이광희 전문가님. 네, 갑상선 질환은 사실 우리 국민이 거의 좀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 정말 재발도 아무래도 좀 많다고 하고 지금 사실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하신 건지 갑상선을 수술을 하신 건지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하셔도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갑상선 수술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면 우리 이제 건강체로 가입을 하셔서 이제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상선을 보장을 다 해드리는 암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할증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방송 드린 정말 간편함처럼 정말 암수술 5년 안에 암 아니고 예. 간경화 아니고 에이즈마 아니면 가입하실 수 있는 이 보험을 이용하시면 훨씬 좀 간단하면서도 좀 까다롭지 않게 가입하실 수 있어서 제가 볼 땐 요거를 좀 선택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흔한 질병인 만큼 같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간편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82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유방암 치료 중이라서 30세 딸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해 주었는데요. 1억으로 늘리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암 치료 중이신 만큼 자녀의 암 보장 좀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강진욱 전문가님. 네. 그 암 진단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일반암 처음에 암이 걸렸을 때 이게 막 크면 1억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저는 같은 비용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하셔도요. 네.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그 뒤에 암을 계속 치료받고 있어. 즉 잔존암이라든지 전이암이라든지 새로운 암이 발생했을 때 계속 반복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정말 10번을 반복한다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입해서 또 1억도 받을 수 있는 재진단 암을 만약에 5천인데 네. 그 비용이 조금 아마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 그래서 요거는 재진단 암을 좀 추가하시고 그래도
내가 좀 불안하다 하면 그때 일반암을 조금 더 가져가시는데 굳이 저는 1억까지보다는 5천 가져가시면 재진단암 한 2천 정도로 가져가시면 꾸준하게 암에 대한 대비는 좀 많이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 보장에 있어서는 재진단암을 좀 추가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9048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30대 아들이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보험 가입이 안 되던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유병자에 해당되셔서 유병자 보험에 좀 가입 불가능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광희 전문가님.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 첫째는 사실 이분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아마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어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 보험회사에서 갱신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유병자는 아무래도 할증을 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할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이 표준체 건강체 보험에다가 30-40%나 더 얹어서 부담스러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까 방송 드렸던 암보험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시면 암은 건강체로 가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특약 같은 경우 뭐 실손이라든가 다른 뭐 뇌혈관, 심혈관 그다음에 우리 수술비 또한 좀 이런 거는 유병자 플랜으로 해서 나눠서 가져가시면 좀 더 좀 효율적이고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젊으신 유병자분들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출시됐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5698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저는 51세 주부입니다. 3년 전에 머리가 아파서 MRI 검사를 했고 올해 초에 유방 검사를 했는데 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분은 건강치로 가입 가능하지 않을까요? 강진욱 전문가님. 이제 우리 이제 앵커님이 전문가 다 되셨어요. 지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요. 내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예.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검사 결과지 의무사무 기록지를 병원에 가서 받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삼성의료원에서 정말 이상이 없다는 의사가 사실은 쉽지 않겠는데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오면 난 아무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게 검사한 거는 실손보험을 청구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의심을 사게 되면 다 거절이 납니다. 그래서 좀 유병자로 하게 되면 제일 큰 단점은 보험료도 비싸지만 그렇죠. 예. 내가 보장받는 그 종류가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50대라고 하면 저는 많은 보장, 아까 좋은 보장들을 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검사 결과지, 의무사무 기록지 이런 것들 또 의사에게 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한번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써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받아오시면 이거 뭐 다 무사하게 통과하면서 전기간 부담보다 안 걸려요. 그냥 예. 깔끔하게 일반 경우로 즉 유병자가 아닌 건강체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건강체로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신다면 보험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